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내일 특검에 동시에 출석합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합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해 왔는데 내일은 좀 다른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구속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측이 강력한 어떤 증거들을 제시해 오고 어떤 증거를 이미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지를 김건희 씨 역시도 파악을 하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차라리 기소 이후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 같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일각에서 말씀하신 보석 청구를 염두에 두고 출석은 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 자체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건강상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 이후에 이제 보석 청구 사유로서 이제 건강상의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보석을 신청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선택이냐, 효과적인 선택이냐는 부분은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네. 어떤 공격을 특검에서 해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서 진술들이 나오고 있을 때 적시에 방어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접견을 통해서 구속 중이지만 계속해서 이 진행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할 부분은 오히려 방어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어떤 배응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해오다가 오히려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을 해서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좀 확인해보고 관련자들은 어떤 진술을 할지 좀 탐색하는 시간을 거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은 워낙 의혹이 여럿이고 또 조사 진행 속도도 제각각인데요. 내일은 좀 어떤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된 그런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이 주가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담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조사는 뭐 마무리 단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면 조사 자체로는 어떤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 통일교 관련 청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신병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술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이 많은 논란이 되었던 샤넬백이라던가 교환된 것으로 알려진 샤넬 구두, 또 다른 제품의 이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물의 행방은 전성백 씨가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또 조사 내용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성배 씨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일 같은 시간에 소환이 되거든요. 물론 특검이 대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가능성은 좀 살아 있을까요? 사실 같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이 대질 조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대목인데 이 특검 측의 조사 스케줄이 있었을 텐데 전성백 씨 같은 경우에도 구속 직후에 바로 소환을 하려다가 좀 건강상의 부분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일정이 변경된 것이고요. 김건희 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날
한시에 부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보통 대질 신문을 언제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양측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대질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은 뭐 어떤 청탁을 했다, 금전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대편은 청탁을 받은 바도 없고 금전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 한자리에서 불러서 조사를 해봄으로써 누구 말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대질조사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는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가 일부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들은 발생이 되고 있어도 지금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성배 씨는 현재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이런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들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건희 씨 역시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대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 효용성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진술이 정말 대척에 서는 경우 모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검 측에서도 대질조사 카드는 꺼내들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대질 조사를 떠나서 또 전성배 씨 개인만 보자면 이제 구속 심사를 포기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구속 후 첫 특검 소환에는 불출석하는 부분도 있었어서 기존과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내일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냐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진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좀 힘이 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면 전성배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앞으로 나머지 수사 과정이나 이후 진행될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것이냐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서 과거의 사례만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건희 씨도 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때문에 너무 여럿이 고초를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성배 씨는 이 출석 자체는 포기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는 서류로서 구속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진행이 됐다고 해도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큰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구속이 불가피하고 향후 진행될 수사에 있어서 어떤 특검 측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부분을 이미 알고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서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내지는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혐의를 좀 벗어날 수 있을지를 감안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전의 어떤 조사 내용과는 달리 진술을 일부 바꿀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전성배 씨 외에도 사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아직 소환되지 않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간 여러 가지 사건 봐오시면서도 그 순서를 그냥 불특정 다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안배를 지금 특검이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특검 측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히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던 그런 쟁점들, 그러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같은 부분이라던가 새롭게 드러났던 서희건설과 관련된 이 반클리프 아펠의 목걸이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는 건 그만큼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어떤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자료를 확보해 두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런 쟁점들에 대한 압수수색 단행을 통해 증거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 구속 사유를 보더라도 이제 구속 사유로 담겨 있었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뭐 공천 개입과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입증에 자신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사 초기에는 증거 확보에 열을 올렸고 이제 수사의 어떤 중반부에 가서는
확실한 카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같이 어느 정도 김건희 씨와 증권회사 직원의 통화 내역 같은 확실한 물증을 기반으로 해서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미 구속된 상태 이후에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혐의들을 확인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더 이상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특검 측은 이 대면 조사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물증들을 확보하는 데 이젠 주력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환되지 않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제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서희건설 이범관 회장도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대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머지않은 기간 내에 시간 조율을 통해서 소환을 하리라고 보여지고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나 지금 수배 중인 이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등과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에서 쓸 수 있는 시간 내에 빠르게 신병이 확보가 되는 대로 조사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앞으로 나머지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각 특검에서 핵심 인물들의 어떤 발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발언한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오늘 안에 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가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가, 이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적어도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나 방조의 혐의를 씌울 수 있는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전에 해왔던 진술,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받지 못했다. 어느샌가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헌법재판에서도 해왔고 국회에서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위증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 직전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진술을 일부 번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시인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위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구속 사유는 또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이상은 없다고 판단을 받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 오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특검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결국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상 비상계엄을 함께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요 임무를 담당했다, 함께 실행을 했다는 부분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시집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이런 행동들이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과연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는 이런 혐의점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구속영장 발부를 가를 핵심적인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 발언, 입장 변화 자체가 좀 사실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자들, 뭐 이미 소환된 인물이든 아니면 앞으로 소환될 인물이든 연루된 인물들의 입장 변화나 추가 진술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 번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혐의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진술 번복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지만 적어도 이전에 계속 해오던 것처럼 계엄과 관련된 문구를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특검 측에서 대통령실 CCTV가 공개가 되었고 이후에 관련
관련자들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진술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대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이런 진술 번복에 요인이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12.3 비상계엄의 그 선포 전후 과정에 있어서 많은 관련자들도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면서 진술이 좀 바뀐다거나 좀 일부 심경의 변화를 끼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다만 구속영장 발부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직결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 상황상 한덕수 총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특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